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니의 링크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유료 영상이더라고요. 유료 광고 영상이다 보니까 가이드를 준 건지 하나같이 다 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내돈내산으로 제가 그동안 사용을 해본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링크버즈를 살펴보면 상당히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게 꺼내서 보더라도 언뜻 보면 이어폰인가 싶을 정도로 특이하게 생겼어요. 너무 작은 사이즈 때문에 여기서 과연 제대로 된 소리가 나겠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신기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깃이 명확한 제품이었습니다. 이전에 리뷰를 한번 해드렸던 샥지의 오픈런 프로와 비교를 하면 좀 비슷한 카테고리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상생활과 함께 휴대폰에서 나오는 음성정보 혹은 약간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 제품들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로드킬의 위험을 줄이고 휴대폰에 오는 전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독특한 형태의 오픈형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오픈형이라면 어떤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냥 오픈형 이어폰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에어팟, 그리고 에어팟 3. 귓속을 꽉 막는 타입은 이런 커널형 타입이고, 꽉 막지 않고 열어두는 형태. 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구멍이 뚫려 있고 주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더 작은, 여러분들이 실물을 보지 않았다면 저거 되게 작구나 하지만 그보다 더 작아요. 만져보면 이렇게 작은 충전 케이스가 있었던가,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이어폰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작아서 가방 속에 있는 이 충전 크레드를 못 찾을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작아져서 그런지 기능을 좀 뺐어요.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20만 원이 넘어가는 코드리스가 무선 충전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 포인트를 또 지원하지 않아요. 멀티 포인트가 써보면 좀 편한 기능이거든요. 뭐 이게 없으면 못 쓴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원을 하면 좋은 이유가,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도 태블릿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태블릿 그리고 PC, 핸드폰 이 기기 간의 연동성이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연결을 다시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멀티 페어링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해놓은 기기에서 땡겨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핸드폰에서 쓰고 있다가 태블릿에서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셔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넘어오는 멀티 포인트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쪽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양쪽 귀를 착용하지 않고 한쪽만 착용한 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어링까지 들어가려면 연 다음에 이 뒤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거든요. 이 리셋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빠릿빠릿하지는 않아서 살짝 좀 불편하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광고 카피를 보면 벗지 않는 편안함, 벗지 않는 이어폰, 이런 컨셉을 내세우고 있는데 가용시간이 충전 크레드 없이 단독으로 계속 꽂고 있는다고 하면 5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하루 종일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한다면 5시간 가지고는 굉장히 짧아요. 일하면서 나는 이걸 벗지 않고 쓰겠다? 그럼 10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용감도 약간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착용하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귓바퀴가 좀 아프더라고요.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저는 이제 몰랐던 후기인데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귀 안에서 머물고 깔끔하게 그냥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귀걸이를 착용하는 여성분들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편리한 디자인이다 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꼬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귀걸이를 착용하는데 상당히 간섭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몇 가지 특징을 더 살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소니는 사실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LDAC를 지원. 마크4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 LDAC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음의 어떤 큰 매력을 보여줬고 굉장히 쫀득한 느낌을 주는 음질적인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LDAC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착용을 해서 터치 조작을 이렇게 넓은 터치라는 명명을 해가지고 이런 데를 터치해도 터치가 되게끔 해놨는데, 이 터치 커스터마이징을 살펴보면 2번 탭 혹은 3번 탭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에 대한 특징은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오픈형을 계속 쓰던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에어팟 1
그리고 에어팟 3 이렇게 오픈형을 주로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이 소리가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에어팟보다는 소리가 확실히 좋다는 얘기예요. 고음, 중음, 저음 모두 개인적으로는 에어팟보다는 월등히 좋다는 생각을 해요. 음의 밀도감도 의외로 괜찮아요. 저음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그리고 이제 양감이 막 몰려오는 그런 소리는 나지 않는데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음을 이렇게 좀 찍어 누르는 듯한 담백한 소리가 납니다. 에어팟 소리는 대부분 편안한 소리거든요. 저음에 타격감이 있더라도 부드럽게 치고 나오고 고음도 굉장히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링크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샤프하게 음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리고 딱딱 떨어지게 음을 분리해 줍니다. 개방감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간감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 고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개방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커널형 이어폰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음도 조금 부족하고 고음도 살짝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교군을 커널형이 아닌 일반 오픈형과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소리고, 에어팟 1세대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넘어갔을 때 저는 음질 향상은 100%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세대를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딱 떨어진 음을 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넘어가셔도 되고, 편안한 사운드가 좋다라고 하면 에어팟 3에 머무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커널형을 쓰던 분들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요. 커널형을 좋아하신다면 뭔가 그런 타이트한 저음, 타격감 있는 그런 음은 전혀 없습니다. 타격감이 있긴 하지만 잔향감이 있거나 막 되게 밀도감 있게 막 빵빵 때리는 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자, 총평을 해보자면 소니의 이런 새로운 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 속에서 혁신이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은 점점 완성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착용감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고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링크버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소니 링크버즈 S에 대해서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